여러분 지금까지 10번까지 풀어봤는데요.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 답안지를 작성할수록 제가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감 잡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외우면 되겠다라고 이제 감이 잡힐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진행을 좀 빨리 해서 탄력을 지금 붙이겠습니다. 자, 11번 로저스가의 칼 로저스 하면 뭐죠?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기본 태도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상담자예요. 상담자가 상담을 할 때 기본적인 태도 세 가지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촉진적 관계 형성을 위한 세 가지 기본 태도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상담의 세 가지 기본 태도 또는 상담의 기법 세 가지 또는 촉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이렇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정답 체크하면 키워드 일무공이다. 1차에서 징글징글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일무공, 일치성, 다른 말로 진실성이라고도 한다. 즉 상담을 진실하게 하라 이거예요. 주어가 누가 상담자가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무조건적 수용하라 이거예요. 누가 상담자가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공감적 이해하라 이거예요. 누가 상담자에게 누가에게 내담자에게 그럼 이제 글감 갖고 풀면 되겠죠. 상담자는 상담 관계에서 있는 감정과 태도를 솔직하게 진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무조건적 수용, 내담자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라. 또 내담자 입장에서 내담자를 깊이 이해하면서 키워드 상담자 자신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담자의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공감적이에 너무 슬프겠네요. 너무 지금 취업하느라고 안타깝겠네요. 이렇게 어떻게 너무 슬퍼요. 공감했어요. 이제 가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상담사니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과 자세를 잃지 않는 자세를 의미한다. 이게 공감적 이해다. 공감만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무공 여러분 체크 포인트 됐고요. 12번 갑니다. 인간 중심 치료에서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쓰시오. 5점짜리겠죠. 5가지니까 정답 체크하면 근데 이거는 인문학적 문제예요. 제가 오프라인이나 기타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직업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요, 인문학적 문제가 꼭 두 문제,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두 문제 나오면 12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들어가는. 인문학적 문제는 답이 없어요. 인문학에 집어넣으면 다 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문학에 집어넣읍시다.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기능을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실존적인 사람, 신뢰가 높은 사람, 웃음이 많은 사람, 또 낙관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객관적인 사람 다 답해요. 이게 쓰면 무조건 5점 줍니다. 쓰면 무조건 5점. 물론 나쁜 말 쓰면 안 되겠죠. 좋은 말 쓰면 다 좀 더 좀 확대해서 가면 변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더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신진대사가 원하는 사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다 완전히 기능하니까 이게 다 답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써놨냐면요. 그래도 교수님이 5개만 적어주세요. 이런 부탁을 많이 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본적인 룰이니까 이렇게 개창자 실신 이렇게 개창자 실신이다. 키워드 개방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자유로운 사람, 실존적인 사람, 실신, 신뢰감 있는 사람 이렇게 개창자 실신 이렇게 쓰면 5점이다. 그래서 5점 먹고 들어간다.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요. 13번 갑니다.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내담자의 한계의 원칙이에요. 4가지를 기술하셔. 4점짜리겠죠. 4가지니까. 그래서 애정의 한계, 행위의 한계, 시간의 한계, 책임의 한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일무공, 내담자 중심 상담사의 태도 아니에요. 일치성, 진실하게, 무조건 수용해서. 내담자가 때렸단 말이에요, 여기를. 진실하게, 때렸구나. 내가 맞아줄게. 무조건 수용. 수용해줄게. 공감적이에 상담자 죽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수용하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의 원칙을 정했다. 어떤 한계냐? 애정의 한계, 상담자와 내담자는 서로 애정행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행위의 한계, 내담자의 폭행이나 부당한 행위를 할 때는 상담을 중지하라 이거예요. 시간의 한계, 상담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이거예요. 책임의 한계, 책임은 내담자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그젬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내담자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상담자가 내담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올해까지 취업 꼭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내담자는 알았어. 당신만 믿을게. 라고 했는데 취업이 안 됐어. 그래갖고 따지는 거예요. 네가 취업시켜준다며! 막 따져갖고 막 고용센터 난리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시켜드릴게요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지. 책임은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 상담자가 책임지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 책임지게 하라. 키워드 애정행위 시간에는 책임을 져라. 그래서 4가지 한계의 원칙. 여러분 되게 설명 들으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실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해가 쏙쏙 스며들고 그냥 공부 내용이 막 몸으로 막 스며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쪽쪽쪽. 14번 갑니다. 패터슨이네, 패터슨. 패터슨의 직업정보 활용원리, 직업정보 활용원리나 또는 패터슨의 직업의 4가지 기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다. 패터슨만 나오면 그냥 이건 답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패터슨 나오면 4가지다. 4가지가 4점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패터슨의 직업 활용 원리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할 때는 6점짜리예요. 2점, 2점, 2점. 그 얘기는 뭐냐? 부분 점수를 준다 이겁니다. 제가 카페에서도 많이 질문 받지만 여러분 실기 문제는 부분 점수를 줘요. 그래서 3가지를 수시해서 2가지만 쓰면 4점을 주겠죠. 그래서 최대한 답안지를 꽉 채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게 되면 앞에 답안지 작성 요령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패터슨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파슨스가 아니에요. 패터슨이에요. 또 파슨스라고 설명해서 파슨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패터슨이다. 패터슨 패서 터졌다. 패터슨.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칼 로저스와 같이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 중심이니까 인간 중심 상담, 비제시적 상담 원리를 주장한 학자겠죠. 즉 상담자가 자진해서 직업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직업 정보를 제공하라 이거예요. 내담자가 알고 싶을 때 혼자 직업 정보 이러니까 빨리 알아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 지시적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정보의 출처를 알려준 뒤 스스로 찾도록 격려한다. 왜? 비지시적 상담이니까. 내담자의 정보를 조작 또는 평가하지 않는다. 왜? 비지시적 상담이니까. 내담자의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왜? 비지시적이니까. 4개 쓰면 4개, 또 3개 쓰면 이 중에 3개만 쓰면 된다. 또 반복적이지만 패터슨 4개짜리는 있는데 3개짜리 없는데 하지 말고요. 이 중에 3개만 쓰면 돼. 그래서 키워드 자진해서 스스로 찾도록 격려한다. 조작 평가하면 안 된다. 태도와 감정을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또 키워드 묶으면 될 것 같고요. 15번 갑니다. 로저스 인간 중심 상담이죠. 인간의 철학적 기본 가정입니다. 즉 인간관 5가지를 쓰라. 인간관 5가지 이것도 인문학 문제예요. 인간관 비지시적 상담.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는 거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라는 어떤 성선설에 기반한 걸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착함, 좋은 거를 다 쓰면 다 답이에요. 5가지만 되겠습니까? 50가지 놀겠습니까? 50가지, 500가지도 넘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인간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간은 잠재력과 성장력을 지녔다. 인간은 미래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왜? 비지적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쓰면 됩니다. 근데 2차에 뭐가 또 생각이 안 났어? 이걸 글자를 외웠는데. 글자를 외우는 사람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요. 글자가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에 못 가요. 그래서 글자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잠재력과 성장력, 오케이. 잔머리가 발달된 사람이 실기에 많이 합격을 해요. 제가 이렇게 오픈해서 가만히 보면요. 완벽주의자들, 글자를 하나하나 외우는 사람들은요. 병 걸리고 떨어져요.
근데 잔머리, 촉이 빠른 사람들은 탁 낙고채갖고 이 문장을 만드는 사람들이 훨씬 합격률이 좋더라고요. 지금 문과 성향 있는 사람들이 좀 이 합격률이 좀 유리하죠. 이렇게. 이거 두 개 만들 수 있어요. 인간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성장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럼 벌써 하나 갖고 두 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생각이 안 나면 요걸로 그냥 느려 빼면 되고. 어차피 기본 정답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요 답안지가 그대로 채점서에 모범 답안지라고 안 써 있어요. 이 채점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겁니다. 즉 채점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요 내담자의 인간 중심에 맞게 썼으면, 철학적 기반에 맞게 썼으면 다 맞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시적 부분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이건 특성 이론이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 인문학적으로 쓰면 다 맞게 해준다. 지금 편하게 공부하면요, 직업상담사 굉장히 재미있는 시험입니다. 16번 갑니다. 특성 요인 직업상담과 내담자 직업상담의 차이점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내담자 중심은 인간 중심이에요. 특성 요인은 우리 1차에서 많이 공부했지만요, 뿌리가 진로 교육이에요. 진로 교육에서 출발한 겁니다. 진로 교육은 현장이 어디냐? 학교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 학교에는 누가 있어요? 교사와 학생이 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간에 이루어지는 지시적 상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뿌리가. 그럼 이제 봅시다. 내담자 중심은 개인을 중시했고, 인간을 중시했고, 특성 요인은 문제를 중시했다. 문제 중심이에요.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이론이니까 내담자 중심은 비지시적, 특성 요인은 치시적. 내담자 중심은 검사가 필수가 아니지만, 즉 내담자가 원할 때만 검사하지만, 특성 요인은 검사가 필수이다. 검사가 필수를 해야 검사를 기반으로 어떤 특성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실수하는 분 계십니다. 내담자 중심에서는 검사가 필요 없지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 없지만이 아니에요. 내담자가 원하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니지만 이렇게 여러분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요. 17번 갑니다. 윌리엄슨 특성요인 학자죠. 그래서 참고로 특성요인 학자들은 윌리엄슨, 또 파슨스, 또 브레이필드 이런 학자들이 특성 이론의 학자들입니다. 인간 본성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특성 이론은 인간 본성 16번 문제에서 여러분 16번 문제 체크해 봅시다. 16번 문제에서 어디라겠습니까? 지금 진로교육 학교라고 해서 학교. 대상이 누구와 누구예요? 교사와 학생 간이다라고 여러분 이론을 파악해야 돼요. 이론을. 내용을 모르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글자만 외우게 돼요. 글자만 외우면 글자 잊어버리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맥락을 잡아야 돼요. 맥락을 특성 요인 학교구나. 인간 본성 어디에서 이루어졌어? 학교구나.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교사와 학생이다.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생은 착해요? 악해요? 착한 애도 있고 악한 애도 있겠죠. 그래서 선과 악의 잠재력을 모는 지인율이다. 즉 양면성을 지닌 존재다. 하지만 선의 본질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학생이니까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선생님의 도움을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다. 왜? 인간은 누구나 다 그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학생, 이걸로 말꼬리 잡아서요. 학생은 선과 악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선의 본질을 하려면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자아를 실현하려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왜? 학생이니까. 하지만 스스로 선한 결정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다. 왜? 다 각자만의 고유한 세계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맨날 플로우, 흐름이 일어나죠. 흐름. 선과 악의 양면성. 하지만 선한 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결정은 내가 스스로 한다. 왜? 개인마다 독특한 세계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상으로 외우면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5가지 특성 이론의 인간관. 또 실기에서는 학생은 쓰면 안 됩니다. 인간관이니까 인간은 이렇게 또 써야 되고요. 저도 강의하면서 5만 가지 걱정이 다 생기네요. 18번 갑니다.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4가지 범주를 설명하시오. 변별진단 또는 문제 유형이라고 합니다. 4가지가 뭐냐? 4가지니까 4점짜리겠죠. 그래서 진로 무선택, 특성이론 윌리엄슨, 진로에 대한 얘기죠. 진로를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의 적성의 불일치. 뭐 요거는 가로는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선택에 대해 확신의 부족 뭐 이렇게 쓴 사람도 있는데 한 개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 하나 외우기도 힘든데 뭐 다 외우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교수님 저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외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되겠지요. 같은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중에서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키워드 묶어드릴게요. 윌리엄슨의 별명은 호랑이다. 호랑이. 그래서 호랑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어떻게 울어요? 무불허흥 이렇게 운다. 이렇게 하세요. 윌리엄슨 나오면 키워드가 뭐예요? 윌리엄슨 호랑이다. 무불허흥 이렇게 키워드 딱 묶어두면요. 오케이. 윌리엄슨 나왔네. 무불허흥. 진로,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내용은 뭐 쉽습니다. 진로를 선택을 하지 않거나 인식조차 없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문제야 이거죠. 그래서 변별 진단이라고도 하고요. 문제 유형.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죠. 제목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내 남자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거예요. 직업 선택에서 불확실한 선택, 자기 이해와 직업색의 이해 부족으로 선택에 확신이 없는 경우이다. 근데 이게 또 생각이 안 나, 시험 볼 때. 그러면 또 글짓기 하면 돼요.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유형을 말한다. 이렇게 큰 마무리해도 됩니다. 어차피 요 내용이 채점의 기준표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다. 어떻게? 흥미와 적성과 관계없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흥미가 무엇이고 적성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이해를 하면 이 내용이 쉬워요. 근데 용어를 모르니까 맨날 글자를 외우는 거예요. 흥미가 무슨 뜻이고 적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맨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흥미는 좋아하는 거, 적성은 능력이에요. 즉 내가 좋아하는 것과 능력과 관계없이 어리석게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좋아는 하는데 적성, 능력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적성, 능력은 있는데 흥미,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직업 선택에 문제점을 발생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19번 갑니다. 19번 윌리엄슨이 제시한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특성 요인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뭐가 떠오르냐? 지시적 상담이다. 또 현장이 어디냐? 학교다. 누가 나와야 된다? 교사와 학생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구조화돼야 돼요. 그럴 때 분종진 예상추 이 상담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분석하고 종합해서 진단한다. 진단이 필수예요. 특성 이론은. 이럴 때 진단을 통해서 내 남자의 어떤 직업적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검사를 이제 해석해야겠죠. 어떻게 하냐? 검사 자료를 보니까 검사 자료와 또는 비검사 자료, 일반적인 검사 자료뿐만 아니라 뭐 생활 태도나 이런 비검사 자료를 통해서 내 남자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설명한다 이겁니다. 너 선생님이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검사도 그렇고 생활 태도도 그렇고 상담사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득, 검사 자료를 증거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근데 선생님이 또 상담사 한번 해봐. 직업 상담 한번 해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안 한대요. 의사를 하고 싶대요. 의사 하지 마. 의사하면 못 견뎌. 직업 상담사가 딱 맞아. 이렇게 설득해야겠죠. 그래도 또 의사한대요. 그럼 직접 충고. 내 남자의 잘못된 선택과 계획에 대해서 상담자가 솔직한 견해를 표현한다. 너 의사하면 1년 못 버텨. 상담 잘하니까 이렇게 직접 충고한다. 무엇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어렵지 않죠? 내용을 이해하면 이 차가 아주 쉬워요. 내용을 모르면 글자를 외우려니까 이걸 또 어떻게 외워야 돼? 라고 해서 각 도서관 보세요. 책 보고 그냥 이렇게 책 보고 검사 자료와 비검사 자료를 검사 자료와 비검사 자료를 활용해서 내 남자 현명한 소리를 아니요 저 큰일 났네. 다시 할게. 검사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맨날 아주 그냥 정말로 그냥 인지 돌아버리죠. 속된 말로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검사 자료와 비검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연극의 대본처럼 검사 자료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이 내담자에게 설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설명이 안 되면 설명을 해서 안 되면 설득해야지. 설득해서 안 되면 직접 충고해야지. 그래, 이걸로 글짓기 하자. 이렇게 쓰면 아주 재밌게 실기 공부할 수 있습니다. 20번 갑니다. 파슨스 나오네요. 팔을 쓰는 사람, 파슨스. 특성 요인, 지시적 상담 나와야죠. 상담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고 6점짜리죠. 상담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서 묶으면 문제를 파슨스가 주장하는 상담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상담사가.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상담사예요. 누구냐? 상담사. 뭐 어떡하냐? 자기 분석, 직업 분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매칭을 시켜준다. 누가? 상담사가 누구에게? 내담자에게. 그럼 능력, 적성, 흥미 등 개인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누가? 상담사가 내담자를 파악해야 된다. 이거 외우기 짜증나죠? 그럼 그냥 아까 우리 윌리엄스 배웠지 않습니까? 적성 및 흥미와 적성. 그러면 얘 빼버려요. 그냥 적성과 흥미 등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써도 아주 아름다운 답이겠죠. 직업 분석, 직업에서 성공 보상 특성. 그러면 교수님 아예 이렇게 써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또 이런 분 계셔요. 그러면 또 답안자가 너무 없어 보여요. 설명하는데 이건 기본 틀이니까 이 틀 안에서 여러분이 양념을 몇 개 이게 추출해서 마음대로 비비세요. 왼손으로 비비든 오른손으로 비비든 마음대로 비벼서 아름답게 쓰면 되겠습니다. 직업 분석, 직업에 대해서 성공 보상 전망, 직업에 대한 전망 등을 전망이나 조건에 관해서 정보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 뭐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워크넷이나 이런 직업 정보 활용을 상담자가 많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매칭. 이제 이런 내담자의 문제점, 또 직업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상담자가 알고 있으니까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이 짝질 수 있도록 과학적 조언을 통해서 제공해야 된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매칭시켜준다. 그래야 내담자가 직업 세계를 쉽게 입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자기 분석, 직업 분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매칭. 또 어떤 책이나 어떤 설명에는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매칭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다 맞는 답이에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분석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나 다 똑같습니다. 저 책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원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의 표현의 방법이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